자, 강요죄 기소시기 봅니다. 자, 강요죄는 침해 범위라 그랬죠? 그래서 폭행 협박으로 권리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을 때 기소가 됩니다.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자, 강요죄는 권리 행사가 현실적 방해에 미칠 것이고 동그라미 그랬을 때 기소가 된다. 자, 됐죠? 올라갑니다. 갑은 거액 채무를 지고 있는 을이 해외 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을을 협박하고 을이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을의 여권을 내놓게 하여 강제 회수케 하였다는 거죠. 여권을 뺏기면 비행기 탈 수 있습니까? 비행기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를 갈 수 있는 권리가 박탈당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판례 보시게 되면 자, 세 번째 줄입니다. 여권을 강제 회수 당하였다. 강제 회수 당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해외를 갈 수 있는 권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요죄는 미수가 아니라 기수입니다. 기수 미칠 것이고. 자, 됐죠? 판례 출제 많이 됐던 판례입니다. 자, 됐고 주관적 요건 됐고 위법성 갑니다. 자, 범죄를 강요하기 위한 협박은 당연히 조각되지 않죠. 그러나 범죄를 저지하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폭행 협박은 강요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예가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음주운전을 저지하고자 폭행이나 협박한 것은 당연히 강요죄가 되지 않죠. 자, 판례 봅니다. 자, 해약고지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즉, 그쵸?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더라도 그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버려요. 자, 넘는다에다가 동그라미. 넘는다, 넘으면 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례가 바로 꺽쇠 2번이죠. 꺽쇠 1번은 출제가 좀 됐던 판례죠. 이러한 꺽쇠 1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한 번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저 재산죄로 가면 출제가 많이 돼요. 특히 이제 강요죄와 이제 연결되고 있는 것이 앞에서도 보았지만 공갈죄잖아요. 공갈죄에는 이런 지문들이 출제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즉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거죠. 자, 꺽쇠 2번은 사실관계인데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여기 현장에서 장비를 빼라. 그렇죠? 장비를 빼라. 그리고 밑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철수하게 하였다. 누구에게? 민노총이지. 민노총. 좀 민노총 좀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항상 정권의 발목을 잡는 부분인데 참 그래요. 자, 어쨌든 장비를 철수하게 하였다. 이렇게. 그 다음 협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했을 때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강요죄를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타죄의 관계 보죠. 자, 강요죄는 가장 일반적인 범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체포, 감금, 약취인, 강간추행, 공갈, 강도죄가 성립하게 되면 이들 범죄만 됩니다. 강요죄는 여기에 흡수가 되고 말죠. 내가 체포당할 권리 의무가 없잖아요. 내가 강간추행 당할 권리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체포, 감금 등등에 있어서는 당연히 강요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상경이 되거나 뭐 경합범이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죄가 되면 당연히 이들 범죄만 되는 것이지 강요죄는 별도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 판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 판례 출제 잘 됩니다. 볼게요. 자, 꺽쇠 1번을 보면 아무리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폭행 협박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당연히. 그치? 그러면 여기 이 꺽쇠 1번에서 보았듯이 강요가 되거나 아니면 재물 이득 취득과 관련되었다면 그것이 이제 공갈이 되거나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갑은 A 산업에 1,440만 원을 투자하였다. 한 달에 뭐 120만 원씩 되겠네요. 그러면 1년이면 1,440이잖아요. 자, 자금을 요용하여 회사가 부실하게 되자 갑은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회수하기 위하여 이 돈이나 건지자는 거죠. 자, 을을 폭행 협박하였다. 물품 대금 7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쓰게 하였고 자인서를 썼대요. 쓰게 했대요. 이를 근거로 3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고 2천만 원을 주겠다는 승낙을 받았지만 결국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갑의 지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인서를 쓰게 하였는데 이것은 주된 목적이 아니죠. 주가 아닙니다. 뭐가 주지? 돈을 회수한다는 것이 주된 목적인 거예요. 그쵸? 따라서 물론 이제 자인서를 쓰게 하였다고 하는 부분이 강요가 되긴 하겠지만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된 목적은 돈 회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돈 회수 관련된 범죄만 성립하게 되는 것이지 별도로 일반 범에 해당되는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게 팔로 보시게 되면 꺽쇠 2번입니다. 이 꺽쇠 2번이 출제가 많이 됐던 거예요. 빨간색으로 투자금 회수 동그라미. 갈취 밑줄 그시고. 그럼 이게 바로 뭐지? 공갈제가 되는 거죠. 공갈제. 밑에 공갈제 일자만 된다는 거죠. 여기 자인서를 받아냈다라고 했는데 이 자인서는 뭐지?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저 써보세요. 주된 목적 X. 자, 됐네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출제가 많이 됐던 판례입니다. 자, 색깔 칠해 볼까요? 색깔은 여기 회수 색깔 칠하시고 올라가 보시면 강제 회수 당 색깔 칠하시고 뭐 이건 쉬운 거니까 뭐 쉬운 것은 뭐 간단하게 검은 색깔로 허용되는 정도의 범위를 넘는다 색깔 철수하게 하였다 색깔 그러면 돼요. 자,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강요죄까지는 끝냈고 자, 다음 볼까요? 자, 특수강요죄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신설되는데 간단히 눈팅만 하시면 돼요. 자, 중자 붙은 범죄 중강요죄입니다. 생명이죠. 생명이고 신체 아닙니다. 부진정, 구체적, 미수 없다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강요죄는 인질범죄가 좀 출제가 됩니다. 자, 기출문제집 가보면 인질범죄 꽤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인질강요죄를 보죠. 자, 조문. 자, 사람입니다. 사람 동그라미 검은색으로. 자,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았다 했습니다. 인질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죠? 인질의 객체가 되죠. 그쵸? 자, 제3자 동그라미. 제3자에 대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했죠? 그럼 이 제3자는 누구야? 뭐가 돼? 그쵸? 강요의 객체가 되는 거죠. 강요의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질 강요죄가 되려면 쭉 내려와서 이중의 객체를 요합니다. 하나는 인질의 객체, 하나는 강요 객체라고 하는 이중의 객체를 요한다. 그리고 이 인질 객체와 강요 객체는 동일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필겠어요? 필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노트를 와보시면 여기 사람 있죠? 여기 사람 있지? 여기 제3자 있잖아. 이 사람은 인질 객체이고 제3자는 강요 객체입니다. 그런데 요 사람은 자연인을 말합니다. 법인은 인질 객체가 안 돼요. 법인을 어떻게 인질로 삼나, 그렇지? 그러나 제3자에게 뭐뭐를 요구했다 했을 때 이 제3자는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법인도 포함될 수 있고 국가기관 포함될 수 있고 외국 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요 색깔칠한 글씨가 중요한 거예요. 요 2번과 2번이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교재에 와볼게요. 교재에 와보시면 자, 그건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 자, 올라갑니다. 자, 형의 감경 규정 나와 있죠?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본죄를 범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기수범이죠? 미수범 나와 있죠? 기수나 미수나 인지를 풀어주면 즉 해방시켜주면 형을 깎아줄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인지를 깎아줄 수 있다. 가로 열고 임의적 감경이죠. 감경입니다. 감면하면 틀립니다. 면제 없어요. 없고 감경만 있습니다. 그리고 기수미수 불문이다. 자, 해방 감경이 있다. 친족 상도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려면 최소한 재산죄까지 나와야 돼. 재산죄 전까지는 친족 상도례 쓰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쭉 내려와서 인질 객체는 누구다? 사람 동그라미. 강요 객체는 누구다? 제3자 동그라미. 했죠? 그리고 여기 사람은 자연인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 X. 그렇지만 강요 객체 3자에는 누가 포함된다? 법인 동그라미.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되지만 국가 동그라미. 국가기관도 됩니다. 정부지, 정부. 우리 영화 봤어요? 영화 여러분들 아시겠나? 에어포스 1 있지, 에어포스 1. 에어포스 1이 그 미국 대통령 타는 비행기잖아요. 그
그 주인공이 이름 모르겠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미국 대통령으로 나왔잖아요. 그 사람을 납치하잖아요. 납치하면서 그 미국 정부에다가 돈을 요구하잖아요. 그치? 그겁니다. 그 미국 정부가 국가기관이잖아요. 자, 여기 얘가 나와 있네. 항공기를 납치해서 승객을 인질로 삼고 그 나라 정부에 죄수석방을 요구하는 것. 강요죠. 대표적인 인질범죄입니다. 노조 간부에 대한 고발 취소 석방을 요구하며 사장을 인질로 삼아서 그치? 어떠한 요구를 하는 것. 기자의 딸을 납치한 다음 비행을 폭로하는 기사를 쓰면 딸을 살해하겠다는 협박하여 기사를 중단시킨 경우 이런 것들이 예가 되는데 이 예를 꼭 읽어보세요. 이 예를 왜 꼭 읽어보라고 하냐면 과거 기출이야. 과거 20, 30년 전에 사법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되고 자 중요한 것은 인질의 객체에는 법인이 포함되지 않지만 강요 객체에는 법인이 포함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됐고 자 행위입니다. 행위 인질로 삼았다는 부분 읽어보시고 강요는 상대방은 제3자다. 제3자에게 강요하는 것이지 인질을 잡고 인질에 대해서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X 하시고 자 해방 감경 규정입니다. 저 2번 체크하시고 중지미수와의 구별입니다. 자의성을 요하지 않는다. 밑줄 그으시고 X 그쵸? 우리 중지미수는 자의성을 요했죠? 그리고 중지미수와 또 구별되는 것이 중지미수는 미수범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기수미수 불문입니다. 그리고 임의적 감경만 됩니다. 면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임의적 감경만 됩니다. 그리고 탈출을 묵인하는 소극적 부작위도 가능합니다. 적극적 행위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부러 자는 척하는 거야. 그러면 그 인질이 몰래 자기 그 줄을 풀고 몰래 문을 열고 도망가잖아요. 나는 눈 뜨고 실눈 뜨고 그걸 보고 있어요. 그치? 그러한 탈출을 묵인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점 등에서 중지미수와 좀 차이가 있죠. 왜 이 부분 강의해드리냐면 그렇지 옛날에 사법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고 나머지는 보시고 그 다음에 타주의 관계에서 동그라미 2번 체크를 해볼까요? 체포감금 약취유인 인질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인질범죄잖아요. 근데 이게 돈 얘기 나오잖아. 재물이나 이득 취득이 나오면 그때는 이 재산죄로 넘어갑니다. 재산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질 강도가 돼버립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밑에 인질 상해치상죄 나와있죠. 인질이 살아있잖아요. 상해죄니까. 따라서 해방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해방 감경 규정이 있더라. 여기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인질이 살해를 당하잖아요. 그치? 인질이 살해를 당하면 없지? 없잖아. 조문에 해방 감경 규정이.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 뭐 나머지 건 눈팅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